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지금 잠깐 보다 보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예리58님 분당에서 구성남으로 이동은 뭐 어떤가요? 라든지 홍시나무님이 혹시 서판고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특정 대상 지역에 이미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렇죠? 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내 관점, 내가 가고 싶은 거이거든요. 그 관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 동네에 관심을 보이게 될까?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좋아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게 되면은 이건 수요의 감소거든요. 수요의 증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에리58님 분당에서 구상남으로 여기동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연세가 60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죠. 근데 일반적인 기준부터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왔지만 항상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급지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들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니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물론 싸게 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에리58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60대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분당에서 가지고 있는 일기신도시 특별법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같은 게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신축으로에 대한 선호,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급지로의 이동으로 가는 게 가장 FM의 방법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본인의 상황이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구성남으로 이동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성남이라고 하는 곳들은 사람들이 선호하고는 서울 동부 지역 또는 동남부 지역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옮기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옮기더라도 본질적인 가치는 분당에 앞으로 더 폭발력이 더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분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거나 전세를 준 상태에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좀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언급드리는 내용에는 없겠지만 그동안 또 언급드렸던 또는 언급드리는 내용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정부가 나오는 대책들, 부동산 대책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어쨌든 규제 완화죠. 다주택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동안의 지난 7, 8년의 방향성은 다주택자들을 매매하는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다주택자들을 끌어들일 쪽으로 약간 변곡점이 시작된 부분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대세였던 똘똘한 한 채가 앞으로 고만고만한 하지만 괜찮은 그런 여러 채로의 움직임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니까 지금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변곡점,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조금 변곡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똘똘한 한 채에서 고만고만한 괜찮은 지역에 여러 채로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예리58님의 질문 속에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만고만한 여러 채로 갈 수 있는 그 분위기가 현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남으로 이동 자체를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연세가 또 있으시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보유를 2채 정도를 그대로 갖고 가시는 방법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홍신아무님 아까 제가 언급했으니까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혹시 서판교는 어떨까요? 뭐 작년에 여름에 갈아타기 하고 이사 갈 생각으로 매매를 하였는데 사고 있는 집이 안 팔립니다. 다들 동판교가 좋다는 얘기만 하고 서판교는 얘기가 없는데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 약간 초보자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자기를 생각의 바운더리를 판교에 집중하고 계세요. 왜? 내가 보고 있는 게 판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게 보이시는 줄 아세요? 동판교, 서판교 중에 지금 어디가 좋냐라고 하면 다들 동판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판교가 좋다는 얘기에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시각을 넓혀보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들이 이게 조금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넓혀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지금 800명이 넘으셨는데요. 이 800명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지금
동판교, 서판교로 동서를 나누지 말고요. 그냥 판교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던져보면 어떤 답변이 나올지 뻔해요. 판교 좋아요, 나빠요? 어우, 들어가고 싶어서 죽겠어요. 이런 데 들어가면 최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홍시나무님은 자신의 생각에 너무너무 집중되어 있고 이게 지금 딱 막혀 있습니다. 판교 좋습니다. 어느 지역과 얘기를 할 때 판교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과천, 분당 이런 거에서 뒤지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한다. 쉽게 말하면 뭐를 들고 고민한 줄 아세요? 사파이어 들고 금 들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좋다는데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전부 다 보석입니다.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지 마시라. 물론 안 팔리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수 있다는 건 인정. 하지만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엉덩이가 무거우면 이기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서판교는요. 지금 현재 땅속 파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월판선이라고 월곶, 판교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있겠죠. 자, 그러면 서판교에 지금 역세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아마 정말 많이들 알고 있으시잖아요. 서판교에 역세권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은 역세권이 되게 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이 산 것들은 싸게 산 것일 거예요.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얘기, 나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투자를 해서 돈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금 바뀌었죠? 속상하죠? 그러더라도 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장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좌충우돌 했었어요. 제 위주로 봤고 제가 오를 만한 것을 제 스스로 찾았고, 근데 나중에 그 오를 만한 것을 찾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 남들이 결정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요. 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0년까지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고 좋은 방송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꽃기호님이 질문하셨던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재개발 지역 인근 30평대 구축 30년대였는데 리모델링 재건축 호재는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쨌든 30평대 구축에서 재개발로 입주하는 신축 25평으로 같은 가격인데 갈아타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호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도 위축,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고민하시는 게 재개발로 입주하는 신축 25평으로 같은 가격인데 갈아타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요. 전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재개발로 입주하는 그 아파트는 결국 바꿔 말하면 신축이죠. 우리 그동안 봐 오셨잖아요.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때 뭐부터 움직여요? 신축부터 움직이죠. 근데 한 가지는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0평대 구축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30평대 살다가 25평으로 가게 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30평대를 찾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천적인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높은 수익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게 맞는 거게 되겠죠? 근데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재개발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그 시점에 물량들이 터졌을 때 그 동네에서 25평보다는 조금 30평에 가까운 쪽, 그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인천도 재개발 지역이 많잖아요. 많은 곳들 중에서 저도 이제 미리 그 지역들을 한번 쭉 봤었는데 관리처분인가 전후로 해서 지금 진행되는 재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걸려요. 이 몇 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당장 입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주가 얼마 남은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대, 흔히 말하는 피가 되겠죠. 피가 굉장히 급격히 하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본인이 싸게 사는 것들은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돼요. 싸게 사는 것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마련이고 금매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어차피 본인은 인천에서 살고 계시죠? 인천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지역을 움직이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신다면은 재개발에 관심이 있는 것 같으시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대상 지역을 인천 지역에 살고 계시면 인천 지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 어느 지역이 좋고 이런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하고 오늘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목동 주거용 오피 대출이 많아서 갚고 작은 걸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전세 주고 작은 오피 사서 실거주하려는데 얄팍한 생법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얄팍한 생법이라는 건 없죠.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자,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택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요. 목동 같은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곳들을 갑자기 이제 얼핏 생각나는 게 모근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또는 이제 12단지, 13단지 그쪽 주변에 또 이제 그 상업시설에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목동 같은 경우는 학군들도 괜찮은 지역들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체제 지역으로도 많이들 들어오십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학군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래된 건축물이 지금 목동 아파트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쪽에서 거주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들을 안 팔려서 전세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나름대로 그 어떤 큰 부담, 대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전 그렇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시기가 뭐 조정장이 올지 또다시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많이 흔들리고 계시죠. 그럼 조정장이 오거나 침체장이 온다고 했을 때도 전세를 주는 경우는 그만큼의 대출 부담이나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방법을 진행하면서 본인께서 다른 지역들 쭉 보시면서 급매물 같은 경우들을 앞으로 급매물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내년에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침체장이 오게 되면 그 침체장 기간 내내 급매물은 여러분들이 선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상승장의 움직임을 복귀하면서 여러분이 사시면 된다라고 보니까 지금 너무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고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